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돈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를 따진다고 무조건 저렴한 보험에 속지 말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께서 가성비 따져야 된다. 우리 돈키 여러분들의 쓸데없이 새는 보험료 단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줄이도록 또 노력해 주시는데 이건 또 분명히 또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좀 따지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보험에도 가성비가 있습니다. 비슷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다른 사람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비용을 좀 줄이는데요. 하지만 보험은 가입 연령이나 보장 내역 그리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가성비를 따진다고 무조건 저렴한 보험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딱 앞부분 말씀만 들어도 이게 동일한 상품이라면 우리가 무조건 가성비를 따져야죠. 동일한 상품일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을 사야 되는데 보험은 근데 정말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퍼즐 같은 거임을 아마 동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자체만 따지다가는 지금의 미세한 구멍이 정작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자, 혹시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저렴한 보험을 찾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동키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성비를 따지셔야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따지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귀 기울여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요즘 최근에 이 20대, 30대 분들, 젊은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상담하면 특징이 당장 아픈 데도 없어서 병원도 가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험에 대해서. 근데 보험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또 없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 20대, 30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머니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런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가성비를 강조한 보험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이게 우리 무조건 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성비라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가격이 저렴하고 이런 보험만 찾게 되면은 우리가 발병 확률이 높고 치료 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암이나 뇌, 심장 관련 보장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가성비만 강조해서 무조건 저렴한 보험만 찾는다면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또 이제 가성비를 제대로 따지려면은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개인이 이제 여러 보험사의 보험 가격과 각각의 보장을 비교 분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렴한 보험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척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료와 보장을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월에 얼마를 내는 그 보험료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은 정말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자, 일단 무조건 저렴한 보험이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러면 무엇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걸까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햇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보험사의 보험료가 5만 원이고 그다음에 B보험사는 4만 원이에요. 그럼 햇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보장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4만 원짜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더 저렴한 B 보험사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무조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니까 이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닌 우리가 보험을 납입하는 납입 기간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A 보험사는 20년 납이고 B 보험사는 30년 납이었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B 보험사를 선택을 할까요? 이거 곱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 5 곱하기 12 곱하기 20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따져야 네. 돼요. 아, 제가 납입 기간을 아예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리고 또 아,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그 기간도 있잖아요. 이것도 네.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기간을 뭐 90세 보장, 100세 보장 만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100세보다는 90세 보장이 더 저렴하겠죠. 네. 네, 하지만 우리가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100세 만기를 선택하는 게 좋고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면 90세 만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험은 보험료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장 내용, 보험료, 그리고 납입 기간, 보장 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나한테 잘 맞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바로 진정한 가성비 보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이제 한번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납입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상태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 주시니까 4만 원, 5만 원짜리 어떤 거 선택할래? 4만 원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보장성 보험에는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네. 만기 환급형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만기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고 순수 보장형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장도 받고 낸 보험료도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만기 환급형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순수 보장형보다는 보험료가 비싸겠죠. 보통 그러면 만기는 우리가 90세나 100세 정도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정말 만기 환급형의 경우에는 90세나 100세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부터 한 몇십 년 후가 될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비싼 보험료를 내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전문가들께서 직접 상담해 주신 내용을 한번 깊게 들여다 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26세 직장 새내기입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몰라도 지금은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보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요. 이모가 살면서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다쳤을 때 보험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어릴 때 가입해야 보험료가 싸다고 보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험들 여유는 있는데 자꾸 생돈 나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보험은 회사 4대 보험만 있습니다. 나중에 차를 사게 된다면 운전자 자동차 보험 둘 다 들 생각이지만 그 전까지는 가입할 생각이 없는데요. 주위에 보면 보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적게는 1개, 많게는 4개까지도 들던데 저는 병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도 치과랑 가끔 찰과상 정도로 병원 간 거 외에는 없는데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연자분은 20대 직장인이신데 보험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갈등이 되시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이 사연자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인데요. 이 보험은 자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아픈 것도 없고 내가 병원도 안 다니는데 보험을 내가 매달 가입을 해서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보험 가입을 하나도 안 한 상태였고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보험 안 든 사람도 없고 어릴 때 보험을 가입해야 보험료 부담이 안 된다고 자꾸 가입하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당장은 보험에 관심이 없는데도 이렇게 전문가들께 조언을 구한 게 다행이다 싶고요. 그러면은 만나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네, 이제 보험이란 게 원래 나는 보장도 못 받는데 계속 보험료만 나가니 좀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나이도 젊으시고 아픈 이력
때문에 이제 제한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입을 해야지 나이 들고 몸에 한두 군데씩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저렴하게 가입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질환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진단비와 뭐 각종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모두 내 저금 통장, 내 가족의 생활비에서 치료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물론 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 사연자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을 좀 살펴보면 네. 98.2%나 될 만큼 보험은 가입한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죠. 네. 그만큼 보험은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혹시나 모를 일이 발생했을 때 가정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뿐만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해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필요한 만큼만 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연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이제 보험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연자분의 보험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해주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네, 일단 실비보험을 월 2만 원대로 준비해 드렸고요. 실비보험은 전보험사가 갱신형이기 때문에 암이나 뇌, 심장 관련 진단비와 기타 다른 수술비 담보 등등은 20년 납 100세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26세 미혼 여성이신데 앞으로 결혼 계획은 또 있으셔가지고 여성 건강보험으로 진행을 했고요. 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내 심장 진단금은 1천만 원씩, 그리고 질병 상해 수술비와 종 수술비, 그리고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출산 지원금과 자궁이나 갑상선 쪽에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고 보험료는 8만 6천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아까 실비보험이랑 합쳐서 총 보험료 10만 6천 원이고요. 네. 앞서 1부에서 보험의 가성비를 위해 이제 납입 기간과 만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총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20년 납이 좀 더 저렴했고 100세 만기와 90세 만기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20년 납 100세 만기 총 보험료 10만 6천 원으로 든든하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가장 좋은 것 같은 그 지금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30년 납보다는 우리가 20년 납으로 저렴하게 월 보험료를 20년 납으로 하는 게 좋고, 일단 비슷한 가격이라면은 90세보다는 100세로 하는 게 난데 이분은 보장도 다 충분하게 암 진단금 5천 정도까지 다 보장이 되면서도 20년 납과 100세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셨다. 아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네요. 이런 걸 그러니까 보장을 다 넣으면서도 가성비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진단금하고 여성들이 걸릴 확률이 큰 특약으로 좀 구성을 하고 네. 불필요한 특약들은 과감하게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 환급형이 아닌 네. 순수 보장형으로 저렴하게 좀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연자분과 상담을 하는데 저축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20대인데 너무 빨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연금보험을 매달 내가 내는 돈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20만 원 금액으로 가입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무엇보다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정해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 상품인데요.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사연자분처럼 소액으로도 20, 30년 투자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연금도 든든하게 준비하셔서 부족한 노후 자금을 일찍부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저축해야 된다, 재테크해야 된다, 노후 준비해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참 실천하기 어렵고 어린 나이 때는 더더욱 이게 참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죠. 건강보험도 개인연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가 준비를 하면 참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한데 왜 우리가 20대 때는 왜
왜 그냥 지나갔던 건지 후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녀나 조카 뭐 어린 친구들 있으면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금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못했지만 자 일단 이 20대 직장인 분은 이렇게 소액으로 미리미리 부담 없이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연금은 얼마나 내가 빨리 시작하냐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네. 우리가 20대부터 만약에 연금을 시작하면 같은 금액을 납입을 해도 40대, 5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내가 2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을 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5% 복리로 좀 적용을 했을 때 내가 30년 후 예상 자산 금액은 내가 25세 때 연금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1억 6,500만 원. 근데 내가 좀 늦게 45세 때 했다. 그러면 5,300만 원. 둘 차이가 20년 차이로 거의 한 3배 정도 나거든요. 그럼 엄청난 거죠. 네, 그러네요. 20대 때는 근데 소득이 적어서 연금에 큰 돈을 넣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부담 없는 소액으로 충분히 연금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자동이체를 설정해서 매달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를 누리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건데요. 특히 20, 30대에는 이제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으로 고려한 상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금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따지려면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네. 최고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주의할 점은 없을까 이런 것도 짚어주세요. 네, 이 우리가 잘못된 연금 가입은 오히려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째, 내가 소득이 좀 적은데 너무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납입을 해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월 내가 10만 원, 20만 원 이런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금액을 점차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저축보험과 저축펀드의 차이를 모르고 가입하지 말고 내가 목적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참 이런 것도 연금 저축 보험과 저축 펀드 차이 또 목적이 다르고 네. 세금 부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세심하게 잘 설명을 듣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미세한 차이가 정말 나중에 3, 40년 후, 2, 30년 후에는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보험이나 연금이나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거는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홍현실 김희진 전문가와 도움되는 정보 감사히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또 이 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